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4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정신없이 걱정과 고민들로 보내다 보니 그새 4월이 됐나 싶은데요. 오늘 같은 날도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분간은 이 단어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아는지 오늘 우리 시장이 빨간불을 대신 켜내줬는데요.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3% 오르면서 1725.44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4% 동반 상승하면서 573.01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장중 오름세와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결국 광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아쉬운 마음 오늘 구해줘 스탁과 또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잘 달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채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구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두 남자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오르락 내리락 숨가빴던 한 주가 마무리되는 밤입니다. 저희 금요일에 나오는 두 분이신데요.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이대용, 김길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1시간 채워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종목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로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시고 투자금과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이런 개인적인 내용들로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로 쏙쏙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정보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또 투자 전략 점검도 가능하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친구 추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볼 텐데 다음 주 전략 잘 체크하기 위해서는 오늘장 마감 상황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이대용 전
전문가님과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굉장히 등락을 좀 거듭을 하다가 겨우겨우 빨간불을 켰어요. 좀 네.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보이는데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스피한테도 표현하고 싶고 시청자님께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수고하셨다라고 좀 오늘 하루는 코스피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 초반 외인 매수세 유입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기간 외인 매도폭 확대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장 막판 연기금 물량이 유입되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좀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호한 흐름으로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는 사상 최고치였던 334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된 청구 건수는 664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2배 폭증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이번에 미국이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양국이 앞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가의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도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탈리아의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 글로벌 유동성 바탕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추가적인 글로벌 유동성 정책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 또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또 화이팅 하시고 또 구해줘스탁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 아시죠? 오늘 우리 지수도 정말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수고했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유동성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코스피 흐름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분석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은 우리 김길성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아내는데 열심히 개인만 이렇게 이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언제쯤 이렇게 수급이 좀 좋아질지 이런 것도 고민이고 지수도 좀 더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코스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우선 코스닥은 제가 한마디로 먼저 표현을 해드리면은요, 다행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의 형태로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번 한 주였는데요. 사실 장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중에서도요. 이 변동성이 장중에 크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요. 장 초반에 갭이 조금은 떠서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시장의 낙폭을 키워가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막판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전일 대비 1%보다 조금은 못 미치지만 거의 1%에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를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때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미국장 지난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보면 이 유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국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 국가별로 차별화된 장세 흐름도 나와주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유가는 맞습니다. 자, 사우디하고 러시아에 이 증산을 하겠다, 치킨 게임을 돌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국제 유가죠. 유가는 계속해서 고점 대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국내 정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글로벌 정치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자기의 지지 기반인 주요 지지 기반 지역을 이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지 기반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 이런 셰일 업체들, 이런 셰일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텍사스 지역에 이런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런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셰일 기업의 파산 소식이 하나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줄도산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감으로 가득 찰 수 있겠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자, 유가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유가 관련된 ETF나 ETN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유가가 20달러를 뭐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도 있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자, 투기적인 이런 물량들이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이 트레이더들이 만약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자, 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유가라는 거는요.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자,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요. 자, 중국의 최근에 이 PMI죠. 자, 3월 달 PMI 지표를 보시면은요. 자, 52 수준에서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 주었고 실제로 중국 경기는 생각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감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경제 지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위주의 이 차이신 PMI 지표 또한 잘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자, 중국의 제조업 자, 이런 공장들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면 오히려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유가는 정상화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들 회복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왜 과연 코스닥 시장하고 영향을 중요한 이렇게 연계성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자, 그래도 지금은 유가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견인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코스닥 지수 다음 주의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각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V자 반등의 형태로서 최근에 낙폭을 어느 정도 절반 수준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자,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분명히 쉬어갈 것입니다. 그 쉬어가는 자리를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최근에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10에서 615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최근에 코로나19 경기 둔화 우려감 그런 다양한 악재성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지지선으로 적용했던 가격 이 포인트 610에서 15포인트 부근이 이탈을 하면서 자,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요. 우선 다행스럽게도 주봉상은요.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620포인트 넉넉히 잡았을 때 한 62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은 있다. 대신에 한 번쯤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주말 사이에 유가 관련된 뭐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거나 자, 투심을 개선시킬 만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한 62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자, 이 620포인트 부근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자, 만약에 내가 수익권인 종목들은 조금은 현금을 챙기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V자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국가별로 차별화된 장세와 이 국제 유가의 흐름 잘 참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코스닥 한 번쯤 더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구조 요청에 매일매일 응답하고 있는 저희 구해줘 스탁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성공 사례들 많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의 성공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의 주인공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의 주인공 3월 27일 날 남겨주신 김남규님의 사연이네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지금 앞으로 유망한 성장주 하나 사놓고 기다리고 싶은데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짧게 남겨주셨었죠. 자, 이 시청자님의 기다림에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분께는요, 이대용 전문가가 아톤으로 바로 구해주셨네요. 매수가는 15,950원, 목표가는 19,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가 19,8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4.45%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구조 대성공인데요.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대용 전문가님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구조 성공해 주신 모습입니다. 바로 아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지만 이분은 좀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청자님께도 굉장히 축하드릴 일인데 아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는 궁금한데요. 좀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 투자를 하는 방법, 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이슈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와 더불어서 제가 공시적인 부분까지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은행, 증권사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안 솔루션이나 이 어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유망주, 유망 섹터로 안내 드렸고요.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공식 기술 파트너로서 앞으로 아마존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국내 은행, 증권사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보험사나 카드사까지 캐파를 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한 친구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 20억 규모의 자기 취득 방식의 직접 취득 방식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어해주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왜냐? 자사주 매입 기간이 3개월로 상당히 짧습니다. 이 자사주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급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아톤의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인이나 외인이나 기관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자사주 물량 때문에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개인이 조금만 매수에 가담해 주어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뭐 지금 같은 변동성 내에서 변동성 없이 자사주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업적 성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메이저 수급까지 동시에 유입되게 된다면은 더욱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일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먼저 수익을 취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AS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이라고 하셔서 좀 더 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일단 계속 봐도 좋다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2차 목표가 혹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2차 목표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21선 추세하단 우하향 흐름을 맞던 주가 추세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지금 아마존 이슈가 등장했고요. 자사주 매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올라타면서 상승 흐름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잡아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전 고점이죠. 22,000원 부근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자사주 물량과 더불어서 메이저 수급까지 유입되면 이 정도쯤은 충분히 상승 흐름 수익 기대치가 가능하다라고 종합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22,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참고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김길성 전문가의 성공 사례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먼저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3월 26일 날 남겨주신 박희숙님의 사연이네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상승하는 것 같던데 한 번 바뀐 앞자리가 돌아오질 않네요. 영영 오지는 않는 건지 조금 있는 돈으로 뭘 사면 좋을까요? 말씀해주신 5G가 좋을까요? 한 종목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소액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렸을까요? 자, 김길성 전문가가 HFR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950원, 목표가는 3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를 훨씬 넘어서 최고가가 36,250원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25.22% 달성하면서 저희 성공 사례 주인공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한번 대응 전략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수익 대성공인데요. 일단은 25%가량 수익을 냈지만 좀 지금부터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AS 도와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HFR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사실 뭐 구해줘 스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5G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제로 이너 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 자 이번에는 이 HFR이죠. 자 이런 다양한 5G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이전에도 강조를 해드렸고, 자 상당히 좋게 봤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떤 산업들이 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기도나 우려감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바로 산업이 이 5G 관련 기업들이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좋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지만 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올해는 주목을 해야 될 당연한 섹터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HFR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목표가는 조금은 짧게 잡아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목표가는 한 3만, 아까 말씀드렸던 3만 4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린 이유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무전 최근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그리고 시장의 조정과 함께 고점을 대부분 반납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나왔던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던 윗골이 발생했던 부분은 사실 뭐 한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한 번쯤 이전에 이때 고점에서 물렸던 투자자분들의 이런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수급의 손바뀜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때 급등을 했었을 때 투자 주체가, 급등을 견인했던 매수세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최근 3일 동안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당시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 아직까지 매도를 만약에 못하셨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5G 관련 주들 아직은 매도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아직까지 그 전에 34,000원 못 파셨다면 다시 한번 한 35,000원, 34,000원에서 35,000원 단기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해 주시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일본이죠. 일본 최근에 5G 관련된 이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뭐 올림픽 자체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이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 상당히 많고요. 미국 쪽 이슈도 많습니다. 한국도 4조 원까지 투자 확대 상반기 내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2분기에 이런 5G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손절 구간은 사실 뭐 21선 정도 지지 구간 잡으시면서 자 이탈 시에 매도하는 전략, 자 그리고 목표가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관점으로 34,000원에서 35,000원 절반 매도 관점. 자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한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42,750원보다 조금만 아래 가격대인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의 성공 사례 HF를 다시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 5G 섹터 아직도 좋기 때문에 완전 매도는 이르다라고 하시면서 이 수익권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5G 조금 더 살펴봐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손절가 이탈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성공 사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보내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성공 사례들처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로 쏙쏙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자 사연 만나보기 전에 저희에게 사연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죠.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 있으신지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다 길게 내 사연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모바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바로 넘어오실 수 있는데요. 아직 어떻게 사연 남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 올려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어떻게 고민 남기면 되는지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투자금 얼마나 되시고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 좋아하시는지 남겨봐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내려와 보시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친구 추가 가능하신데요. 이 든든한 우리 전문가들과 바로 친구 맺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고민 있는지 남겨봐 보시고 또 어떤 본인의 종목들 또 점검도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사연은요. 오늘 이필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는 통신 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요즘 발주 물량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걸 보니 5G 쪽이 지속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현 시점에서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필수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이런 쪽으로 좀 더 눈이 가는 것 같은데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신 업황 분석도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5G 같은 경우는 오늘 성공 사례 좀 남겨주신 김길성 전문가에게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길성 전문가님, 5G 중요성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께는 전문가님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5G 관련해서는 제가 워낙 다양한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지금껏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기업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KMW라는 회사인데요. 자, 최근에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국가별로 5G 관련된 투자 확대, 자, 캐펙스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캐펙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 하향 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다시 더 빠질 것이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자, 이미 어느 정도의 코로나19나 아니면 이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의 일정 부분들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요,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5G 관련주이면서 전체적인 이 전방 산업이죠. 이 글로벌 5G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할, 특히나 올해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전방 산업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요. 사실 뭐 1분기 실적은 역시나 좋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라쿠텐 모바일약 매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2분기 때부터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전방 산업도 살아있는 이런 5G 관련 기업 중 이 KMW라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이 5G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자, 입찰 결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 화웨이랑 뭐 GT죠. 뭐 중흥통신이라는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죠. 화웨이가 1위 그리고 GT가 2위였는데요. 그 기업들로부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자, GT 중흥통신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중국의 5G 신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부분들을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뭐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뭐 나서는 듯 안 나서는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외국인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상대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대비 주가 수준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하면은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닐까, 자, 이런 걱정들을 하시겠지만,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 넘쳐날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가치 투자보다는요, 뭐 PBR이 뭐 저 PBR이다 그런 기업들보다는요, 오히려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고 전방 산업이 살아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의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서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성장주로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 자, 윗골이 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우려감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자, 이런 부분들,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급을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급 손바뀜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오이격에 대한 부분들을 좁혀가면서 지지만 잘 받아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전 고점이었던 6만 원 가격대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제가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고점끼리 이어봤을 때 최근, 그리고 저점끼리 최근의 흐름들을 이어봤을 때는, 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가격대 흐름들이 최근에서야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으면서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형성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요,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서의 진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 봤었을 때는, 자, 돌파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나왔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자, 이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고, 그 주체가 외국인이냐 기관이라면, 자, 우리는 충분히 이 5G 관련된 기업들 중 이 KMW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로는요, 자, 물론 이전 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시장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려감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전 고점이었던 8만 원 부근까지 잡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만 8천 원 정도 가격대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자, 손절가는 47,5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자,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꼭 지켜주셔서 좀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MW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것 같은데요. 자, 글로벌 5G 투자 확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2분기 실적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급까지 좀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이 종목 구해 주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6만 8천 원, 손절가는 4만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까지 좀 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방석호님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게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떨어져서 정리하면 귀신같이 반등하고 어찌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차라리 그냥 어려운 종목보다는 우상향 흐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종목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방석호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려운 종목은 NO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대영 전문가님께 좀 도움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딱 특별히 어떤 섹터나 업종을 정해주신 건 아닌데 좀 흐름 좋은 종목으로 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일단 장중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저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쉬운 종목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종목을 원하시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도 크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친구는 정수기 필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국내 주요 정수기 제조사인 웅진 코웨이, LG 전
LG전자, 쿠쿠 홈시스, SK 매직 등의 이제 필터를 납품하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꾸준한 실적이 먼저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또한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해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공기청정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친구는 꾸준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필터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됐죠. 아무래도 최근 호흡기 부분의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필터라든가 지속적으로 에어컨 필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필터, 여러 가지 필터 사업부에 이런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 동사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도 최근에 확장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앞으로도 매출 캐파나 시장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쉬운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친구가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친구도 자사주 매입을 추진합니다. 약 25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6개월 동안 추진하는데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물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 내에서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좀 쉽게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기대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가격 전략을 또 잡아드려야겠죠. 먼저 실적도 말씀은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을 먼저 보시자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좋은 흐름, 그리고 유보율도 점차 증가하는 좋은 흐름. 지속적으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유망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자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쌍끌이 매수세를 동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들어왔고요. 앞으로 자사주 물량과 함께 이 메이저 수까지 강화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폭 확대 흐름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이래로 제대로 된 시세 한번 낸 적 없던 친구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따금씩 거래량을 동반한 이러한 윗꼬리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최근 주가 흐름이었는데 다시금 빠르게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급이다? 메이저 수급을 동반한 자사주 물량 수급으로 빠르게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다.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빠르게 회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목표가, 손절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목표가는 이제 18,000원 딱 떨어지는 가격대 잡아 드릴 것이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한 수익 기대치가 가능한 쉬운 종목이다라고 종합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의 종목 한독크린텍으로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여러 정수기 업체, 대기업들의 필터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정수기뿐만 아니라 이 봄철에는 마스크 필터, 또 여름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필터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꼭 집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18,000원, 솔전가는 13,000원까지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9100번, 샵 9100번으로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바로 보입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또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죠. 저희 전문가 군단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이 든든한 우리 수익 열심히 내고 있는 전문가들과 든든하게 친구 꼭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사연 보내봐 주세요. 자,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을 볼까요? 김지연님께서 남겨주신 오늘자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매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 남기면 종목 골라주신다고 해서 남겨보아요. 저는 2차 전지로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김지연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요약 도와드릴게요.
김지연 시청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차 전지라고 꼭 집어주셨는데요. 일단 업황과 종목 분석까지 다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김길성 전문가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쪽 아직 좀 더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한동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슈를 받았다가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많이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기차 시장을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자, 전기차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유럽 쪽, 자,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환경 규제로 인한 부분들인데요. 자, 유럽은요, 앞으로 이런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앞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자, 완성차 업체들한테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 국내 배터리 3사죠.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 자, LG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자, 유럽에다가 공장을 계속해서 설립을 하거나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 전방 산업 또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는 맞습니다. 물론 작년에 ESS 화재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을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다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020년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주목을 할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장주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 SK이노베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사실 주가는 빠르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 주가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그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이후에는요, 또 하나의 호재가 나왔는데요. 바로 삼성 SDI라는 죄송합니다. 배터리 관련된 기업하고 조인벤처죠. 어떻게 보면 합작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자, 이런 다양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동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당시에 발생을 했었던 장대 양봉은요. 자, 이 공급계약 SK이노베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용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삼성 SDI와 합작회사 설립으로 인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의 급등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자, 주가 낙폭을 대부분 주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요,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런 주요 원재료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40%에 가깝기 때문에 자, 양극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의 시장이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고요. 자, 전반적인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은 사실 이런 기업들은요, 좀 테마가 조금은 분류가 돼야 됩니다. 한번 타야 됩니다. 자,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앞으로의 주목을 충분히 끌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도 보시더라도 충분히 대부분 주가 반등이 나올 기술적 반등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이 기업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적인 전략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볼린저 밴드가 한번 확대를 했다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자, 이렇게 한번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니까 자, 볼린저 밴드 항상 상단을 조금은 저항선으로서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그래서 목표가로는 이전 가격대, 이전에 지지를 받았다 이탈했던 가격대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78,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자, 손절가로는 기술적 지지 구간인 한 58,0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서의 전환에 대해서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 전문가의 이번 종목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최근에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이 있기도 했었고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된다라는 성장성에 좀 집중을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고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사연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최인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네, 5G는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처음에 하락할 때 지레 겁먹고 팔아버린 게 속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겠죠?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인기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 사연 정리 도와드리기 전에 일단 앞서 에코프로비엠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 손절가 5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정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고민 이제 도와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고민은 이대용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분도 좀 5G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G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종목 혹시 하나 있으실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5G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종목들 이렇게 구해줘 스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련 종목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PPI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PPI는 데이터 센터 및 통신망의 핵심 부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OTT 서비스 증가 및 클라우드 활용 증가로 인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용할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까지도 이 데이터 센터를 좀 증설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친구는 세계 최초로 광회로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광회로 PLC 세계 최초로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이 친구가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5G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방대해져서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러한 분야 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다 말씀을 드리고요. 납품처로는 인텔 국내 100기가급 광트랜시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의 AWG를 공급 중에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는 KT의 AWG 1위 공급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도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이고 국내 글로벌 기업도 사업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계획, 중국 투자 계획, 미국 투자 계획 다 모든 분야에서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PPI의 경우 독보적인 데이터 증설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상장 이래로 제대로 된 시세 한번 없이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쉽지만 다시금 5G 투자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금 우상향 흐름 잡아 나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8,000원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아 주시고요. 이제 손절가는 5,500원 잡고 대응하시되 이 친구는 먼저 8,000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5G 움직임, 5G 주가 관련주 움직임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분은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글로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각국의 국가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5G 섹터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 이 친구 정말 주목하시고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 대응하시고 좋은 기대 수익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G 관련주 원했던 우리 시청자님께 이대용 전문가 PPI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잡아주시면서 이 5G 섹터에 대한 강조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 구해줘 스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이 끝나도 이 노란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과 든든한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친구 맺어보시고 또 어떤 고민과 사연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주말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월요일에 또 도와봐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김길성,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